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조 예희 논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논문 제목은 견갑골 운동 이상의 임상적 방법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논문입니다. 견갑골의 위치와 움직임 양상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는 견갑골 운동 이상증이라 불리며, 이는 견갑골 안정화 근육의 활성 변화, 장흉신경, 배측 견갑신경, 척수부 신경의 손상 또는 소흉근의 길이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견갑골 운동 이상증은 어깨 손상과 연관되어 왔으며, 여러 연구에서는 불안정성, 회전근개 파열, 충돌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의 견갑골 운동학이 건강한 어깨와 비교해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다만 증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의 차이 크기는 일반적으로 매우 작다. 시각적으로 관찰되는 운동 이상증의 소견은 주로 날개형 견갑 또는 비대칭으로 보고되어 왔다. 어깨 손상이 있는 사람에서 견갑골 운동학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고, 비정상적인 견갑골 움직임 양상과 관련된 잠재적 하위 집단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상과 비정상 견갑골 움직임을 구별할 수 있는 임상적 방법이 필요하다. 척추에서 견갑골 내측경까지의 선형 거리 등 좌우 차이를 기반으로 한 견갑골 위치의 임상적 측정 방법은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운동선수에서 관찰되는 선형 비대칭은 반드시 기능장애를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정적인 팔 위치에서 측정한 선형 지표는 머리 위 작업이나 스포츠 활동처럼 동적인 상지 움직임 중에 나타나는 3차원 움직임 양상을 반영하지는 못한다. 원어의 등은 충돌 증후군과 불안정성이 있는 대상자에서 견갑골 이상이 정적 검사보다 동적 평가에서 더 뚜렷하게 관찰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키블러는 경미한 견갑골 운동 이상증이 팔을 들어 올리는 단계보다 내리는 단계에서 더 자주 나타난다고 제안했는데, 이는 편심석 근수축 동안 요구되는 신경근 조절이 변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시각적 평가는 선형 측정의 대안으로서 들어 올림과 내림 단계가 모두 포함된 동적 상지 과제를 활용해 3차원 견갑골 움직임을 실용적인 임상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 정상적이고 대칭적인 견갑골 움직임은 제4형으로 간주되었다. 본 연구는 본 연구의 목적은 시각적 평가에 기반하고 동적 하중 과제를 사용하여 새롭게 개발된 견갑골 운동 이상증 검사 SDT의 검사자 간 신뢰도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메소드. 본 연구는 1회 세션에서 측정을 수행하는 연구 설계를 사용하였으며, 다소의 평가자가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방식과 이후 날짜의 비디오로 촬영된 구간을 다시 시청하여 평가하는 방식을 포함하였다. 측정 방식은 검사자가 동작을 시범으로 보여준 뒤 지원자들은 동작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 동작을 짧게 연습하였다. 검사는 팔을 몸 옆에 둔 상태에서 팔꿈치를 편 채 어깨는 중립회전 위치에서 시작하였으며, 두 명의 검사자가 후방에서 2, 3m 떨어진 거리에서 관찰하였다. 참가자들은 엄지손가락을 위로 한 자세로 양팔을 동시에 가능한 머리 위까지 3초 카운트에 맞춰 들어 올린 후 다시 3초 카운트에 맞춰 내리도록 요청받았다. 검사는 참가자의 체중에 따라 덤벨을 쥔 상태에서 수행하였으며, 체중이 68.1kg 미만인 경우에는 1.4kg, 68.21 이상인 경우 2.3kg를 사용하였다. 이 무게는 경도에서 중등도 증상이 있는 운동선수를 포함하며, 선수들이 자신의 사용 가능한 전체 가동 범위에서 해당 무게를 반복적으로 들어 올릴 수 있다는 예비 자료에 근거하여 선택하였다. 검사 동작은 어깨 손상이 있는 사람에서 정적 검사보다 저항이 포함된 능동 움직임이 비정상적인 견갑골 움직임을 더 자주 유발하는
한다는 예비 연구와 존슨의 결과에 근거하여 설정되었다. 모든 검사자는 조작적 정의, 사진, 그리고 삽입된 비디오 예시를 포함한 자기 주도형 교육을 받았다. 교육에 사용된 서면, 조작적 정의와 평정 척도는 표 1에 제시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지원자 예시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들은 의도적으로 개별 맞춤형 훈련은 제공하지 않았다. 통계는 SDT 검사자 간 신뢰도는 굴곡과 외전, 검사 동작에서 가능한 세 가지 평정, 노말, 미세, 명확에 근거하여 일체율과 가중 카파를 사용하여 제시하였다. 굴곡과 외전 동작의 평점은 다음 규칙에 따라 결합되었는데 두 동작이 모두 정상으로 평가되거나 한 동작이 정상이고 다른 동작이 미세한 운동 이상증으로 평가된 경우 최종 평점은 정상으로 처리되었다. 두 동작이 모두 미세한 운동 이상증으로 평가된 경우 최종 평점은 미세한 운동 이상증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두 검사 동작 중 어느 하나라도 명확한 운동 이상증으로 평가된 경우 최종 평점은 명확한 운동 이상증으로 분류되었다. 디스커션입니다. 본 연구는 견갑골 움직임을 정상, 미세한 운동 이상증, 명확한 운동 이상증으로 분류하는 데 있어 중등도의 검사자 간 신뢰도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동일하게 시각 기반 평가 체계를 사용했음에도 물리치료사와 의사 간 검사자 신뢰도 카파 계수가 각각 0.42, 0.32로 보고한 키블러 등의 결과보다 더 우수한 수준이다. 본 연구의 체계는 운동 이상증의 하위 유형을 구분하려 하지 않았는데 이는 키블러 등이 정의한 하위 유형들이 상호 배타적인 범주가 아니며 흔히 동시에 발생한다고 연구자들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키블러 등 네 가지 범주 중 하나를 강제로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에는 운동 이상증의 세 가지 하위 유형인 제1형, 제2형, 제3형, 그리고 제4형이 포함되어 있다. 그들의 방법은 비대칭적인 움직임 패턴을 탐지하는데 초점을 둔 것으로 보였으나 실제로 그들이 제시한 운동 이상증의 설명은 반드시 비대칭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이는 평가자에게 혼란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자들이 좌우 비교에 의존하지 않고 각 견갑골을 반대쪽과 독립적으로 평가하도록 지시받았다. 한쪽 팔 사용이 우세한 스포츠에 참여하는 대학 운동선수 71명을 대상으로 한 코슬로의 등의 연구에서는 레터럴 스캐뷸라 슬라이드 테스트에서 평가한 세 가지 위치 중 하나 이상에서 52명이 최소 1.5cm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그들의 운동, 그들은 운동선수에서 나타나는 비대칭 측정값이 기능장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본 연구의 평가자들은 좌우 비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흉곽에 대한 견갑골의 절대적인 위치와 움직임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지시받았다. 평가자들은 주로 날개형 견갑을 중심으로 편측, 양측 이상 소견을 모두 가진 참가자들을 식별하였다. 평가한 142명의 지원자 중 52명은 좌측에서 명확한 운동 이상증을 보였고 37명은 우측에서 명확한 운동 이상증을 보였으며 32명은 양측 모두가 명확한 운동 이상증을 보였다. 이미 다른 연구자들이 제안한 바와 같이 운동 이상증의 평정이 비대칭 측정에서 근거해서는 안 된다는 추가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연구 결과는 젊고 신체 활동이 활발한 성인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견갑골 움직임 패턴이 훈련된 스포츠 트레이너와 물리치료사에 의해 SDT를 사용하여 정상 패턴과 시각적으로 구별될 수 있으며 그 신뢰도 또한 만족스러운 수준임을 시사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